아, 안녕하세요. 황성택 관세사입니다. 자, 모의고사 설명인데 일단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 제가 수석 합격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회 때 딱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모의고사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처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냥 이거 모의고사니까 대충 하고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내려가서 막 밥 사 먹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드시는 분들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, 모의고사 때 1회 때부터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,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, 쉬는 시간대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,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저도 옛날에 수험생 때 모의고사 한 24번, 24회 정도 볼 때 저 항상 그 올라가기 전에 학원 앞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랑, 그리고 약간 쉬는 시간대 꼬르륵거리면 좀 쪽팔리잖아요. 그래서 핫브레이커도 큰 거 먹으면 안 돼요. 작은 거 있죠. 그런 거 한 4-5개 딱 사서 올라가는 게 제 루틴이었거든요.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핫브레이크 같은 거 하나 먹고, 그다음에 딱 점심시간 시작하면은 삼각김밥 딱 2개 먹고 양치 딱 하면은 10분이면 끝나요. 뭐 삼각김밥 한 3입이면 먹죠. 한 가게 한쪽씩 딱 먹으면은, 그렇게 하면은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막 모의고사 시험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우르르 내려가서 식사하고 이제 막 간신히 뛰어들어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 자체가 소수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거나 할 때는 소수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 팁을 약간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일단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오면은 시험 전에는 관세법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끝나면은 당연히 HS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무역 실무를 봤었거든요. 무역 실무는 길잖아요. 그러니까 무역 실무를 그때 보고 밥 먹고 이제 뭐 좀 무역 실무 좀 보다가 이제 실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관세평가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봐요. 관세평가는 범위가 좁아서 그 잠깐 5분 10분 안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. 그러면은 관세평가를 보고 나서 그 쉬는 시간대는 뭐 하냐면 대외랑 외국한을 봤거든요. 왜냐하면 대외랑 외국한은 직전에 보냐 안 보냐가 차이가 되게 커요.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운으로 봐서 돌리다가 이게 혹시라도 내가 방금 본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외랑 외국한은 진짜 그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으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강평이랑 채점평이 있을 텐데 안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모의고사 봤으면 됐지 뭘 또 듣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, 제 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저는 채점평이랑 강평 같은 거 걔는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으시고, 저도 수험생 때 단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었어요. 모의고사 끝나면은 집에 가서 반드시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다 아는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만,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당장 눈 떴으면 시험 날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. 근데 분명히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을 건데, 그 모의고사에서 아쉬웠던 점들은 반드시 다음 날까지 그 본인이 회독하고 있는 그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정리를 해 놓을 때도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게, 이게 아쉬웠다는 것이 암기가 부족해서 아쉬운 게 있고,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.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쉬운 거는 그 목차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쪽 부분 가서 반드시 그 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런 답안의 목차나 그런 걸 좀 구조화시켜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, 만약 암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암기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 나중에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회독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회독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답안을 본인이 쓴 거를 반드시 읽어봐야 되거든요. 본인이 쓴 답안 은근히 많이 안 보시는데 반드시 읽어보세요. 반드시 읽어보면은 그 본인의 답안에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읽었을 때는 안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, 그리고 막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. 본인 제가 채점을 해드렸는데 제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캡처를 떠서 나 안 틀렸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합격하셨는데, 자 그런 약간 본인은 그러니까 잘 읽은 거야. 자기 답안 읽어도 몰라요. 자기가 왜 틀린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것 때문에 여기 틀렸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랬었는데, 본인 답안 반드시 읽어보고, 답안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,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쓴
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쓴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.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친구랑 답안을 나눠서 보세요. 막 대여섯 명씩 모여서 볼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둘이서 하면 돼요. 둘이서 딱 보고 나눠서 딱 본 다음에 이 자식을 어떻게든 흠집 집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정도로 서로 트집을 잡으세요. 머리끄댕이 싸우시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서로 흠집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답안에서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답을 생각하면서 답안을 읽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큰 공부가 될 거니까 그렇게 친구랑 좀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모의고사라는 게 점수를 매주 받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거든요. 근데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, 예를 들어 나는 뭐 20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나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서 한 17점, 18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14점, 예를 들어 12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막 이것 때문에 막 분해갖고 이 새끼 내가 잘 썼는데 감히 네가 날 채점해?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.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,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했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잘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차라리 그럴 그 노력을 그냥 차라리 회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더 시간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주 한 주의 점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지, 모의고사 맨날 1등 하다가도 떨어지는 분들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실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전 범위를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1, 2, 3을 뭐 이렇게 분할로 쪼개서 할 때는 잘하다가도 갑자기 분할 넓어져서 전 범위 들어가면 점수 갑자기 후수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그 모의고사에 매몰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이거를 감당 못하고 점점 점수가 안 좋아지거든요. 그런 분들이 약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점수 점점 떨어질 때마다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를 실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한 10%도 안 되긴 하는데, 모의고사 범위랑 관계없이 회독을 돌리라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8분의 1 그 좀 넓다라고 치더라도, 솔직히 평가는 쉬워서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8분의 1이 좀 넓다고 싶으면은,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이래요. 전날 봐라. 그냥 본인 회독 돌리다가 전날에 8분의 1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만약 8분의 1도 나는 좀 하루에 보는 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틀에 나눠서 보든가.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전날 또는 전전날 정말 안 되겠으면은 3일에 걸쳐서 그 모의고사 범위를 보도록 하고,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날은 좀 틀린 거 이렇게 회독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, 그렇게 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일이면은 이틀이 남잖아요. 그럼 이틀 동안은 반드시 다른 범위를 좀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. 그러니까 스케줄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8분의 1에서 뭐 세 번째 범위다라고 하면은 나는 세 번째 범위가 좀 자신 있어. 그럼 모의고사 전날, 전전날 이렇게 이틀 동안만 보겠다. 그럼 그 다음에는 뭐 8분의 1에서 뭐 이날은 뭐 첫 번째 거 보고, 이날은 뭐 두 번째 거 보고, 이날은 뭐 세 번째는 시험이니까 뭐 네 번째 거, 다섯 번째 거 보고. 그러니까 우리가 전 범위를 이제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본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. 좀 그런 식으로 좀 항상 다른 범위도 같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,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잘 못해요. 근데 그렇게 못해도 합격을 하는데,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안 떨어지거든요. 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하면은 이제 제가 모범 답안도 제공해주고 할 건데, 모범 답안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, 모범 답안은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에요.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이 답안을 쓸 때 제가 쓴 답안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잘 쓴 것도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어쩌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써서 제가 봤을 때 오, 이런 거는 잘 쓴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고, 그렇게 쓰면은 절대 안 떨어지면서 상위권으로 붙을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, 그냥 모의고사 모범 답안처럼 쓰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하는 시즌이 왔는데, 모의고사가 힘들거든요. 이거 매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수험생 때도 있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책상과 의자를 붙여서 만든 사람과 약간 동급으로 약간 이런 악을 만들었다 생각하는데,
뭐 어쩌겠습니까? 다 하고 있는데 뭐 해야죠. 그래서 저도 되게 수험생 때도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. 모의고사 시즌 때 진짜 쉬지도 못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었는데 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걸 결국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모의고사 시작할 때 잘 못했다가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시작해서 약간 좀 꼬꾸라지는 분들도 있긴 한 건데, 결국에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에 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모의고사는 뭐 학원도 힘들고 수험생도 힘들고 강사도 다 힘들어요. 다 힘들으니까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고생하시고, 뭐 항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지금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학원 게시판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,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저는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